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숙제 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계약하면은 토요일, 일요일에 클리닉 시간이 따로 있거든. 2시부터 4시. 토요일은 뭐 수업 시간에 겹쳐서 안 된다 치는데 일요일 날 시간 되면 그때 와서 이제 조교쌤 따로 고용을 했으니까, 고용이라는 좀 그렇고 이제 조교쌤 이제 계약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때 공부하면 돼. 알겠지? 토요일, 일요일 2시부터 4시야. 알겠지? 그때 뭐 클리닉 강의실이야. 그때 알잖아. 달라지는 거 조금씩 달라져가지고 그거는 내가 뭐 어디서 한다고 확정을 못하는데 저희 보고 찾아오셔서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평일에는 여러분들 다른 학원도 있고 뭐 다른 스케줄도 바빠서 클리닉 열어봤자 많이 못 올 것 같아서 평일엔 딱히 안 하고 주말에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숙제가 좀 안 돼 있다거나 제 시험을 좀 빡세게 봐야 된다거나 하면은 그 시간에 와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다. 그 322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명제 다 끝냈죠? 그죠? 자, 진도는 다 끝냈고 오늘은 절대부등식이에요. 절대부등식. 여기부터는 사실상 거의 100% 확률로 기말범위거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 가볍게. 알겠지? 여기는 문제도 많이 안 나오고. 자,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우리 등식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뭐라고 불렀죠? 항등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맞지? 부등식에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지? 그지? 실제로 있었죠. 2차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사실 수학할 때 등식이 중요할까 부등식이 중요할까? 여러분들한테는 등식이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수학하다 보면 부등식이 엄청 중요한 경우도 많거든. 특히나 선생님은 대학교 때 한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부등식밖에 안 했어. 등식을 오히려 거의 안 다루고 부등식만 주장창 시켰단 말이야. 부등식도 사실 엄청 중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절대부등식이 그런 이제 부등식들을 다루기 위한 그런 약간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절대부등식은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들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여기 그래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그죠? 뭐 A가 B보다 크면 같은 거 더해도 성립하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런 내용은 혹시 뭐 모르겠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따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 자,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있는 부등식 증명은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등식에 관한 무언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방법들로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야. 이 뒤에도 부등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대수가서도 나오고요. 저기 어디야? 이런 거. 미적 원 가서도 나오고요. 확통에선 부등식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근데 거기 두 개가 이제 시험 우리 수능범위잖아, 그지? 거기서 가서도 부등식을 어차피 다뤄야 돼. 그래서 그때마다 부등식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새로 계속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뭘 하는 거야? 지금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끌어다가 그때도 갖다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등식 증명하는 방법.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니? 그냥 한쪽으로 싹 다 몰아버리는 거였죠. A-B가 몰아서 얘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겠구나 라는 걸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었어요. 맞죠?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차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다 당연히 할 줄 아는 건데 이제 고등학교 내용부터는 또 뭐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두 번째, 이걸 굳이 빼야 하나? 나눗셈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1분의 A가 뭐보다? 1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충분히 가능하겠죠. 단 이 방법은 어떤 확신이 있어야 쓸 수 있어?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나눴잖아. 그지? 여러분 그 등식에서는 양변을 함부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등식에서 안 되죠.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한테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거 물어봤어. 아, x 플러스 2로 하자. x 플러스 2 이런 거 물어봤어. 자, 양변 x로 약분해.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왜 안 돼? 양변을 나눌 때는 걔가 0이 아니라는 확신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죠? 양변을 0으로 나눠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런 미지수 x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우리한테 있나? 없죠? 그럼 함부로 양변을 x로 약분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최소한 어떻다는 x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얘를 그냥 약분을 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식이 나와도 함부로 약분을 안 하고 전개해서 넘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약분을 굳이 하고 싶다면 x가 0이 아니다랑 x가 0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따로따로 찾으셔야 돼요. 등식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근데 그럼 부등식에서 자 x가 만약에 x 곱하기 x 플러스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맘대로 x를 양변을 이렇게 약분을 해도 돼? 안 돼? 안 되겠죠. 왜 안 돼? 왜 안 돼? 저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앞으로. 그지? 왜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부등식에서는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리지. 그지? 이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부등식 바뀌어버린다라는 거 배웠었잖아. 맞죠? 네. 근데 X로 나눌 때 이 X가 무슨 수라는 확신이 없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신이 없단 말이야. 그지? 0 정도는 숫자 하나니까 그렇다 치는데 얘는 양수 음수면은 되게 크잖아. 그지? 범위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근데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겠어요? 미지수. 그죠? 그죠? 그래서 양변을 나눌 때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얘 부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건 B가 0보다 클 때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눈 거잖아. 그지? 아이씨 못 잡았어. 자, 양변을 B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근데 B가 양수여야지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B가 음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B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부등호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신중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나눗셈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죠? 근데 가끔 나눗셈으로 증명하는 게 좀 압도적으로 편한 친구들도 조금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A가 B보다 크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어때? 커요, 안 커요? 크겠죠? 자, 이것도 틀린 말이야, 얘들아. 그리고 내가 낚시를 던지는데 왜 족족 걸려드는 거니? 한 명쯤은 아닌데요? 하고 대답을 해주면 안 돼? 아닌 말고. 자, 이거는 어쩔 때 얘기야? 둘 다 그치 양수일 때만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 얘가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야.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게 크잖아. 그지?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은 뭐가 돼? 1. 얘는 4.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네.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둘 다 음수야. 자,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자, 그래도 제곱하면 얘는 1, 얘는 4가 되겠지. 그지? 또 부등호방이 어떻게 됐어? 역전돼 버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뜻했니? 이런 식으로
양쪽의 부호가 똑같을 때만 확실히 정해지는 거고, 그죠? 양쪽의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우리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그래서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볼 때 대부분 언제 쓰는 거겠어? 그러면 얘네들의 부호가 확실히 양수이거나 혹은 둘 다 확실히 음수일 때만 씁니다. 주. 무슨 말인지 아트 되었습니까? 네, 그런 것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제곱 빼기 b제곱이 양수인지만 봐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건 주로 언제 쓸까? 제곱해서 증명하는 경우는 주로 언제 쓸까? 제곱하면 계산이 편해지는 경우죠. 생각을 해보자. 뭐가 들어있을 때? 루트가 들어있을 때. 그지? 루트가 들어있으면 제곱하는 게 계산이 편할 거야. 자, 또 하나 더 있어. 절대값 들어있을 때. 절대값도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라져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대부분 그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곱을 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증명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시 3번 324페이지 EX3.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해보자. 자, A가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큰 상태에서 A가 AB 플러스 1이고 라지 A는 안 쓸게 따로. 괜찮지? AB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B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네. 그죠? 자, 차를 이용할까? 나눗셈을 이용할까? 아니면 제곱할까? 이건 나눈다고 계산이 편해질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럼 그냥 빼보는 게 제일 낫겠지. 그지? 자, 그럼 빼보자. AB 빼기 A 빼기 B 플러스 1. 맞지? 자, 이 친구 이 정도는 보이면 좋은데 뭐가 되죠? 그치, 인수분해가 되지. 어떻게? A-1 곱하기 B-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A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무슨 수야? A-1은? 양수. 맞지? 1보다 큰 거에서 1 뺐으니까. 자, 그럼 B-1은 마찬가지로 B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무슨 수겠어? 양수. 그럼 양수랑 양수를 곱하면 얘가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양수. 아, 둘을 뺀 게 0보다 크네? 그럼 어느 쪽이 컸다는 얘기야? 아, AB 플러스 1이 무조건 컸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증명 문제 나와 안 나와? 시험에 나와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냥 증명하라도 나와요. 다음 부등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세요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냥. 알겠지? 할 줄 알아야 돼. 2번 A가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클 때 AB 플러스 CD가 AD 플러스 BC보다 큼을 증명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죠? 자, 차를 쓸까 나눗셈을 쓸까 제곱을 할까? 이거 나눈다고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럼 무조건 차야. 제곱은 무조건 루트나 아니면 절대값 같은 게 들어있을 때만 쓰는 거고, 그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다 넘겨보는 거야. 자, 넘겨봅시다. 넘기면 AB 플러스 CD 빼기 AD 빼기 BC가 이제 얘를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네. 그죠? 사실은 0보다 큰 거를 증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왠지 뭐가 될 것 같아? 이 소리가 되지 않을까? 설마 안 되는 걸 냈을까? 그지? 그죠? 자, 그러면 그냥 공통인 거 하나씩 찾아서 어떻게든 묶어줍시다. 자, 그러면 나는 그냥 A로 묶어도 될까요? A 있는 놈끼리 A로 묶으면 D-D 물론 한눈에 보이시면 그냥 한 번에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있는 놈들끼리 묶으면 플러스 C 바로 이거 B-D B-D가 뭐야? 공통이네? B-D가 공통이니까 A 등진 이걸 마이너스 C로 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C 바로 이거 B-D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괜찮죠? 자, 그럼 A-C는 양수야 음수야?
a가 c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네? 양수. b-d도 무슨 수예요? 양수네요. 양수. 아 그러니까 양수랑 양수를 곱했으니 당연히 얘가 뭐겠구나? 양수겠구나. 증명 끝.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EX 4번에 1번 이건 진짜 말로만 할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저 4AB를 넘기면 바로 뭐가 돼? 인수분해 되죠? 뭘로? A-B의 제곱 그죠? 증명 끝입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십니까? 2번도 똑같아요. 넘기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된 거 가지고 체크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EX 5번. EX 5번. 아, 참고. 참고. 얘는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당장은.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건 저거는 어디 가서 많이 쓰냐면 저거는 대수 수능 문제 나면 되게 많이 나와. 대신에. 저런 거 증명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대소 비교를 저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실제로 저걸 가지고 지금 당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자, 아무튼 EX 5번 1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루트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당연히 이쪽이 크겠니? 상식적으로 A 플러스 1이 더 크겠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닐 테니 그죠? 그리고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될 테니 자 얘는 그러면 뭘 쓰는 게 좋겠니? 자 그냥 생으로 차를 계산하는 게 좋을까? 나누는 게 좋을까? 제곱을 하는 게 좋을까? 제곱을 하는 게 좋겠죠? 왜? 뭐가 있으니? 루트가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럼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게 자 이거 A 플러스 1 되죠? 그죠?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되겠죠? 괜찮니? 자 그럼 이번엔 얘를 얘로 넘겨볼게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A만 남을 것이고 자, A제곱 플러스 A는 A가 무슨 수라고 했으므로? 양수라고 했으므로 당연히 양수겠니? 음수겠니?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는 크겠구나 아 그러면 원래식도 0보다 컸겠고 얘도 0보다 어땠겠구나? 컸겠구나 왜? 양변이 둘 다 무슨 수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만약에 둘 다 음수였어 그럼 제곱했어 그럼 마지막에 이거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해야 돼? 뒤바꿔야 돼 이런 거 가끔 놓쳐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틀린다 알겠지? 자 2번 있어 이런 거는 시험엔 안 나오는데 왜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 6의 6제곱이랑 3의 10제곱을 한번 대소를 비교해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 그죠? 그냥 자 그럼 일단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맞죠? 괜찮죠? 양변 뭘 쳐내? 이런 거 계산할 때 공통인 거 있으면 나눠놓고 시작하면 편할 거 아니야 그지? 3의 6제곱 쳐내고 시작해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 정도는 뭐 복잡한 계산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2의 30제곱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2의 6제곱은 얼마야? 그냥 64 3의 4제곱은 얼마죠? 81 뭐가 커? 81이 크네? 그래 이쪽이 크다 아 그럼 원래 이쪽 이 정도 오케이? 이 지수가 너무너무 커져서 계산이 어려운 친구들은 애초에 여기가 아니라 대수 가서 비교하는 거고 이 정도는 그냥 계산으로 푸는 게 맞아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부등식 증명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증명하는 문제도 실제로 증명 요구하는 문제들이 몇 개 나오니까 시험에 재수가 없으면 나와 재수가 없으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분명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 증명하는 방법론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절대부등식이면 절대부등식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저런 절대부등식에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알아둘게. 알겠지? 대표적인 거. 자, 첫 번째. 삼각부등식이 나와요. 삼각부등식. 절대값 a 플러스 b는 항상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저거를 뭐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얘를 한번 증명해봐가 나와 시험에는. 아니면 얘가 맞아? 이게 실제로 항상 성립해?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실제로 항상 성립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오케이? 자, 이거 증명하는 방법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절대값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증명하면 돼. 자,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양변 뭐 하는 게 편해? 제곱하는 게 편한 거야. 오케이? 자, 양변을 한번 제곱해볼게. 자,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왜? 절대값은 그냥 제곱하면 사라지거든. 그치? 자, 이쪽은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얘는 통으로 절대값이니까 제곱하는 순간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지만 얘는 요거를 제곱하면 얘 제곱할 때는 사라지는데 너네 둘 곱한다고 딱히 절대값이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a제곱 b제곱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네는 날려 이항에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랑 뭐의 대소만 비교하면 돼? 2ab랑 이 절대값 ab의 대소만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 절대값이랑 절대값 없는 놈 크기 비교를 하면 항상 어떤 쪽이 크겠어? 절대값 쪽이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왜냐면 AB가 양수면 똑같을 거고 AB가 음수면 당연히 어느 쪽이 크겠어? 절대값 쉬운 쪽이 클 테니까.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삼각부등식. 왜 삼각부등식이죠? 저 몰라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이게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야. 나도 그 설명까지 듣지 못했어요. 대학교 갔는데 교수님이 삼각부등식이라고 그러면서 양장 쓰시더라고. 그렇대. 자, 이걸 조금 변형한 부등식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나오면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방금 증명하듯이 제곱해서 증명하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절대값 a-b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는 항상 크거나 같은데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다 외워야 될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뭐가 나올지 시험을 모르겠고, 나도 몰라 뭐가 나올지. 그지? 그냥 이렇게 절대값 들어간 게 있으면 양변 제곱해서 하나를 내려주면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너무 대표적인 친구니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1번. 2번 2차식 형태의 절대부등식이 나옵니다. 자, for example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항상 크다? 같다도 된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2차식 형태의 부등식은 어떻게 증명하냐? 그냥 절대부등식이잖아. 그지?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는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해야 해?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증명할 때는 이런 구조의 부등식은 거의 어지간하면 100 중에 100은 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한번 묶어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일단 A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얘부터 만들어 보는 거야. AB부터. 오케이? 그럼 AB가 있으려면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몇 B를 해줘야겠어? 몇 B? 2분의 1B. 이건 할 줄 알죠?
그죠? 얘를 제곱하면 A 곱한 거에 2배니까 AB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그냥 일단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는 몇 B제곱이 붙지? 4분의 1 B제곱이 붙죠? 근데 여기는 B제곱이잖아. 이거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맞춰줘? 뒤에다가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을 달아주시면 같이 맞춰지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제곱이잖아. 당연히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어떻겠어? 크거나 같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요?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라는 거를 별다른 수고 없이 증명을 할 수 있다. 2차식은 100이면 100 다 저렇게 정리가 됩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예시 볼까요? EXU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하래.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B제곱이 4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란 걸 너무나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죠? 당연히 제곱이니까 얘는 0보다 어떻겠어? 크거나 같겠구나. 너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뭐.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이거. 오케이? 자, 2번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증명을 해. 자, 그러면 한번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시다. A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AB부터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뒤에 뭘 달아줘야 되겠어? 뭘 달아줘야 얘가 2B제곱이 맞춰져? B제곱 달아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양수겠구나. 증명 끝. 이런 느낌으로 증명해주면 된다는 거야. 2차 식구.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요. 안 나와요. 그 화장실에 가다 빨리 가자. 자, 근데 큰일 났네. 중요한 거 해야 돼. 빨리 갔다 와. 그치? 하이야. 잠깐. 뭐야? 뭘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고기는 잡아 죽여야지. 나도 극멸 모기 형 오른다 이때. 올해는 좀 모기가 덜한 것 같지 않니? 왜 그렇지? 너무 더워서 다 죽었나? 익어버렸나? 쌤이 멸종시키는 어? 쌤이 멸종시키는 중 아니었어요. 뭐라고? 쌤이 멸종시키는 중 아니었어요. 대량 학살. 그러고 싶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그 불임모기 봤어? 불임모기? 불임모기 봤어? 봤어? 불임모기라고 들어봤어? 재밌던데. 모기가 너무 너네 그 매년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순위 이런 거 아니? 거기 1등이 뭐야? 1등이 모기야.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동물 1등이 뭐야? 말라리아. 그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말라리아가 없는데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말라리아로 아직도 1년에 수만 명이 죽는데 수만 명이 죽는데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면 그냥 가는 거야.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뭘 했냐면 모기를 조사하다가 어떤 모기들이 계속 불임이 되는 걸 발견을 했대. 그래가지고 걔네를 조사해 보니까 걔네 뱃속에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대. 그 바이러스를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들은 불임이 되거든. 근데 이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랑 교미를 한 암컷이 낳은 알들 있잖아. 걔네들은 싹 다 불임이 돼. 그렇게 태어난 모기들. 수컷이 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싹 다 불임이 된대.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자손을 못 낳게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이 모기들을 막 퍼뜨리면 세상에 모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들을 수억 마리를 만들어서 야생에 살포를 하고 있대. 교미에서 다 죽으라고. 몇 세대 뒤면 한 몇 년 뒤면 이제 모기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중. 모기 없는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그지?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 같이 들어야 돼서 잠깐 해봤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3번. 아 진짜 한 마리 나가네. 자 3번 여기부터 중요해. 3번이 시험에 나와. 알겠지? 자 3번은 뭐냐면 산술 기하예요. 산술 기하. 자 엄밀히 말하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입니다. 오케이?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뭐냐면 산술 평균은 여러 평균이 뭐야? 평균 그냥 그 점수 평균 내라 그러면 다 더해서 그만큼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는 산술 평균이 이 산술 평균은 우리가 아는 그 평균이야. 예를 들면 자료가 n개 있어. A1, A2 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AN개가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n개에 대해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몇 개만 봐요? 2개짜리만 볼 거예요. 오케이? 교육과정상 n개짜리는 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산술기하는 n개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분의 a 플러스 b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기하평균은 뭐냐? 기하평균은 그냥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A랑 B인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만들 수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AB죠. 그죠? 이 AB를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하나 내가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AB죠. 그죠? 오케이? 자, 요 루트 AB가 기하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넓이를 이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아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기하, 넓이 평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요 루트 AB가 기하평균이야.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그리고 당연히 여기 전제 조건은 A도 양수, B도 양수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냐면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습니까? 자, 이게 왜 이게 시험에 거의 다 요새 시험에 이거밖에 안 나와. 절대 무슨 아시겠죠? 자, 본인 학교 시험이 좀 많이 어렵다 그러면 코슈바르트가 나오긴 하는데 코슈바르트는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 내가 알기로 여기 있는 학교 학생들 시험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 산술기하는 뭐가 중요하냐? 키워드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 요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당연히 이런 양수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양수 조건. 오케이? 양수 조건이면 혹시 이거 산술기하인가? 하고 궁금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산술기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야. 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건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외워. 합의 최소, 곱의 최대. 합의 최소, 곱의 최대.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걸 물어봤어. 그럼 산술기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예를 들면 합을 물어봤는데 합에 대해서 뭔가를 물어봤는데 야 최대 최소 다 구해봐 이랬어. 그럼 그건 결코 산술기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드시 뭐밖에 안 물어본다? 합의 최소, 곱의 최대밖에 안 물어본다. 물론 가끔 모양을 바꿔서 곱의 최대를 돌려 물어보고 합의 최소를 돌려 물어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밖에 못 물어봐요. 오케이? 자, 왜 그러냐?
이 문제의 구조를 보시면 돼요. 자, 예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거 실제로 써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시 7번.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래. 자, 산술기하를 쓰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 나왔을 때. 봐봐. 너네를 2로 나눈 게, 그지? 항상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너네 둘 어떻게 한 거? 곱한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맞죠? 근데 a 곱하기 a분의 1은 얼마지? 어차피 1이지. 얘가 어떻게 써지는 거야? 2는 좀 곱하자, 편의를 위해서.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분의 1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간단하게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너네한테 물어봤어. 야,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최소값이 얼마일까? 하고 물어봤어. 최소값이. 얼마라고 대답하면 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겠어? 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합의 최소.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똑같아요.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고 원리는 요건데 요거를 실제로 써먹을 땐 대부분 이렇게 써먹어요. A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오케이? 2만 곱한 거야. 양면에. 이건 괜찮지? 자, 그러면 요게 2보다 크거나 같대. 얘도 뭐 이용한 거야? 산술기하 이용한 거야.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가 얼마야? 약분돼서 1이죠. 얼마예요? 2죠. 얘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정말 이해되셨죠? 대답되셨죠? 자, 그러면 얘 최소값이 얼마야?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2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가 다 이따위로 생겨서 그래요. 자, 최대 최소를 물어봤을 때 그럼 이거 a 플러스 b도 모르고 2루트 ab도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 못 풀어? 못 풀죠? 그럼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줘요. 문제. 오케이? 한쪽은 줬잖아. 여기도 한쪽은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합을 줬어. 합을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곱에 뭘 구할 수 있어? 이거 풀었을 때. 이 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그지? 그럼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최대밖에 없죠. 그죠? 거꾸로 만약에 곱을 알려줬어. 그럼 이걸 풀었어. 그때 나오는 건 a 플러스 b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밖에 없잖아. 그럼 뭐밖에 못 구해? 최소밖에 못 구해.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부등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그러니까 합의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봤어. 그건 결단코 산술기하가 될 수가 없어. 곱의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봤어. 그건 결단코 산술기하가 될 수 없어. 무언가 다른 걸 물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로지 합의 최소, 곱의 최대밖에 물어본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중요하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바로 얘부터 해볼게. 여기지? 얘부터 해볼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335 1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335페이지. 자, 요거 정리 다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어요? 지운다? 문제 풀어야 돼서 지울게. 거의 저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절대 부등식은 시험에.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A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A분의 1의 최소값은? 자, 그럼 키워드부터 키워드 살펴보려고 넣어놨어. 자, A가 무슨 수래? 양수래. 양수 조건 들어있네. 그지? 그지? 자, 두 번째 무슨 값? 합의, 이거 합이지. 합의 무슨 값? 최소값. 아, 산술기하. 자, 그럼 산술기하는 어떻게 써먹냐? 그냥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A 플러스 A분의 1은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너네 2 곱하기 루트 너네 둘 곱한 거 1. 2죠. 그죠? 그럼 얘 최소는 얼마겠구나? 2겠구나 라는 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개념 설명하는 김에 하나만 더. 그러면 이 산술기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일까? 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일까? 요 등호가 성립하면 최대 최소가 될 텐데 저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일까?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냥 이건 외워두세요. 증명은 할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증명을 하는 문제는 잘 안 나와.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같을 때 합이 최소가 되고 같을 때 곱이 최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언제 최소야? A가 얼마일 때 최소야?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아 너네 둘이 같을 때 A랑 A분의 1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A랑 A분의 1이 같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1 밖에 없죠. 선생님 마이너스 1은요? A는 무슨 수? 양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A값 물어봐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렇게 모양을 친절하게 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번처럼 문제 모양을 좀 이상하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강제로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돼. 자, 해보자. A가 1보다 큰 수야. 자, 8의 2랑 A-1분의 2가 얘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리고 그때 A값도 물어봤네. 맞죠? 오케이? 자, 뭐야? 양수지. 그죠? 그리고 뭘 물어봤어? 합의 산술기하. 합의 최소. 그죠?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근데 선생님 아까 합이나 곱 둘 중에 하나 알려준다면서요? 얘는 그나마 오케이. 곱이 너무 찾기 쉬운 형태네요. 얘는 곱도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죠?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한 문자에 관한 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강제로 숫자를 맞추란 얘기예요. 어떻게? 뭐가? 곱이 정해지게. 곱이 하나로 픽스가 되고.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까? 자, 그냥 이거는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수학에 재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어지간한 문제까지는 뭐 한 30번 푸는 것까지 난 진짜로 그 마인드야. 30번 푸는 수능 수학 30번 푸는데도 재능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유일하게 재능을 인정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산술기하 파트는요 킬러 문항이 그냥 재능 없으면 못 풉니다. 현장에서. 왜냐면 식변형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걸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내가 해놓고도 와 이거 애들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튀어나와. 여긴 진짜 재능의 격차야. 근데 최소한 어떤 문제들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애들은 여러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겠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문제는 안 보여드릴 거야. 와 개쩐다. 저렇게도 변형할 수 있구나. 뭐 이런 건 안 보여드릴 거야. 알겠지? 자 보세요. 뭐가 거슬려? 내 눈은 A-1이 제일 거슬려. 맞지? 그래서 이 A-1을 없애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A-1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도 A-1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8을 한번 빼고 8을 한번 더하겠습니다. 왜? 요거 둘을 묶어서 8 괄호 열고 A-1로 이렇게 쓰겠다. 무슨 말인지 납득됐니? 그러니까 저 분모에 있는 걸 강제로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8은 어차피 최대 최소 계산하는데 영향을 줘 안 줘? 별로 안 주겠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쟤는 더하자. 알겠지? 자, 그러면 앞에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게. 오케이? 자, 2 루트 너네 둘 뭐 한 거? 곱한 거. 자, 얘네 둘 곱하면 이제 어떻게 돼? 써줄까? 8 A-1 곱하기 A-1분의 2 이걸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돼요? A-1이 뭐가 돼? 약분 뭐만 남아? 루트 16 그죠? 자 그럼 얘가 얼마야?
앞에 2까지 곱하면 8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럼 얘는 제일 작아지면 어디까지 작아진다는 얘기야? 8까지 작아진다. 맞지? 근데 뒤에 얼마가 붙어있어? 플러스 8이 붙어있네. 그죠? 그럼 얘 최소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16이란 얘기.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똑똑하게 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합이나 곱을 둘 중에 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 그럼 강제로 어떻게든 우리가 고정을 시켜야 될 거야. 그지? 강제로 고정시킨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근데 여기서 뭐도 구하래? 그 최소일 때 A 값도 구하래. 맞죠? 자, 얘네가 최대 최소가 될 땐 언제라고요? 이 더하는 요 두 개가 서로 어떨 때? 아싸리 같을 때. 그지? 그래서 너랑 너가 같을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맞죠? 이거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래서 8 A-1이랑 A-1분의 2가 서로 일치할 때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A-1을 양면에 곱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죠? 그죠? 곱하면 A-1의 제곱이 4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A가 얼마여야 되겠니? 아, 2분의 3이면 되겠다. 선생님 2분의 1은요? A가 처음에 뭐보다 크다 그랬지? 1보다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은 안 되는 거야. 그냥 배달은 이유 있는 거 아니고. 오케이? 아, 그래서 A가 2분의 3일 때 최소를 갖고 그 최소값이 얼마겠구나? 그래서 M이 16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냥 봐놔야 돼. 이런 모양은. 얘는 자주 나와. 알겠죠? 3번. x가 양수, y도 양수. 자, 4x 플러스 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9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봐요. 선생님, 오케이, 이거 산술기 아닙니다. 왜요? 곱인데 최소를 물어봤어요. 산술기가 일리가 없어요. 맞아, 틀려? 맞긴 한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전개를 한다든지, 그죠? 그 정도의 수고로움은 우리가 좀 감수를 해주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전개하는 게 어려운 친구가 아니잖아. 그지?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4 이거 9였니? 뒤에? 그치, 내가 9를 써놓은 거구나. 하하. 자, 13 더하기 요거 곱해서 4, 요거 곱해서 9. 그죠? 계산하면 13. 자, 이렇게 계산하면 x분의 y 더하기 y분의 36x. 그냥 전개해서 쓴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의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하라네. 뭘로 바뀌었어? 합의 최소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 산술기 아니야.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 요 정도 배열형.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냥 최소값 물어보면 어지간하면 합 물어본 거야. 조금 전개하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괜찮나요? 자, 그럼 얘의 최소값을 계산을 하래. 자, 당연히 13은 나중에 계산해도 되겠죠. 그럼 얘네를 가지고 나머지 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산술기하를 한번 갈겨보는 거야.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갈겨보면 너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루트 너네 둘 뭐 한 거? 곱한 거. 근데 얘네들 곱하면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죠? 36이네. 곱하면 x 사라지고 y 사라지고 36이네. 아, 그럼 얘가 얼마구나? 12구나. 그죠? 그죠? 아, 너는 최소가 얼마구나? 12구나. 그지? 나 앞에 13 있으니까 더해줘야겠죠. 더하면 얼마? 25겠구나. 최소가 25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이해 안 돼?
안 되면 좀 이따 물어보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자, 이게 산술기야. 알겠지? 자, 4번. 4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좀 어려워요. 자, A 플러스 B가 8이래. 자, 그리고 A, B는 양수고요.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최소값이 얼마야?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맞지? 아, 합의 최소. 산술기 하네? 그죠? 산술기 하면 곱쪽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이씨 곱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죠? 곱이 안 나와 있잖아 문제.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 강제로 식을 좀 변형하고 꼼수를 막 부려야 돼. 알겠지? 근데 이제 4번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 4번부터는. 알겠지? 이 동네에서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동네에서는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냥 거기서부터 포기해도 돼. 왜냐면 풀 수 있는 애가 거의 없어. 시험 시간 안에 특히나. 식별량이 좀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냥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들어보고 반쯤 외우시면 돼요. 자, 합이 주어지고 이 분수꼴이 주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위에서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산술기하로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근데 단위로 구하기 힘들잖아. 강제로 얘를 곱하는 거야. 그래 4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해. 근데 얘가 얼마였어 어차피? 8이었지. 그러니까 얘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그걸 8로 나누겠다. 그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해봤다시피 4, 1, 5 더하기 이렇게 하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이 되십니까? 얘네 둘은 산술기하를 쓸만해? 안 쓸만해? 쓸만한 모양이네. 그죠?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4로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산술기하를 갈깁니다. 그러니까 5는 떼고 쓰는 거야. 요번에 또. 오케이? 떼고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계산이 되겠니? 4 돼요. 그죠? 2 루트 곱하면 4니까. 그지? 그래서 그거 루트 없애버리면 그냥 4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최소가 얼마란 거야? 4구나.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최소가 결국 얼마가 된다? 9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곱한 거야? 아니면 얘만이야? 얘만이지. 그래서 얼마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8로 나눠서 얘의 최소는 8분의 9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안 봐놓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냥 즉석으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힘들죠? 그죠? 근데 이 위티어 문제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변형을 해야 돼. 더 기발한 변형을 해야 돼. 그걸 진짜 머리가 나쁘면 현장에 들어가서 풀 수가 없어. 처음 마주쳤을 때 이상한 변형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자, 근데 여기까지 시험에 빈출이라 그냥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거 딱 4번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 B의 값도 구하라네. 그죠? 그럼 산술기하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요? 너네 둘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 자, 그러면 A분의 B랑 B분의 4A랑 서로 같다고 써보겠습니다. 괜찮죠? 자, 정리하면 B제곱은 4A제곱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니? 납득되니? 자, 그래서 여기서 B는 2A라고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지 않나요? 얘네 둘은 문제 처음에 얘네 둘은 곱해서 무슨 수라 그랬지? 양수라 그랬지. 그리고 더했더니 무슨 수가 나왔어? 8이 나왔대. 그죠? 그럼 둘 다 무슨 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B는 2A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A, B의 값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So simple.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3a가 8이니까 a가 얼마일 때? 3분의 8일 때 b는 3분의 16이에요. 이게 a, b 값인 겁니다. 얘가 최소가 될 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거 다 곱하는 게 답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계산은. 이해됐죠? 5번은 스킵. 좀 많이 어려워요. 생긴 것만 봐도 알겠지? 이제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자, 6번. 6번 한번 해봅시다. 큰 직사각형의 모양 땅을 길이가 12m인 울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땅을 이렇게 울타리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두 개짜리로 쪼갰대. 맞죠? 직사각형 모양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 길이를 구하면 하고 물어봤어. 맞지?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 일단 길이를 잡아야겠지. 그지? 자, 그냥 뭐 뭘로 해도 되는데 그냥 난 이렇게 잡을게. 괜찮죠? 여러분들은 x, y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맘이야. 아무렇게나 잡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여기도 a고 여기도 a겠지. 그지? 밑에 얼마야? b겠지. 그럼 3a 더하기 2b가 얼마라는 사실을 전체 울타리 길이 12여야 된다는 사실 정도를 쉽게 알아낼 수 있겠죠. 맞죠? 자,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옛날에 풀라 그러면 1학기 때까지는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야 됐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저희가 b 대신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6을 쓸 수 있겠네요. 이거 넘겨서 정리해서. 맞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면 되니까 몇 차식이야? 2차식이네. 2차식은 최대 최소를 어디서 봤죠?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그거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라는 얘기일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정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라도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a, b의 무슨 값이야? 대값이야. 맞죠? 당연히 a, b는 양수일 것이고 곱에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 구하라 그랬죠. 산술기하구나. 키워드. 오케이? 그래서 뭘로? 합 알려준 놈으로 산술기하를 발견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3a 플러스 2b는요. 당연히 2 루트 몇? 6ab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3a 플러스 2b가 얼마지? 12. 맞죠? 양변 얼마로? 2로 약분. 자, 루트가 거슬리죠? 양변 뭐 해버리고 싶어? 제곱하면 좋겠죠. 그럼 36이 뭐보다? 6a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6으로 약분 쳐버리면 ab의 최대값이 얼마야? 6이란 걸 그냥 알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 지금 이 단어에서 이게 쉬워. 솔직하게 계산이 이게 간단해, 이차 함수 쪽이 간단해. 이게 더 간단한 게 아니? 그치? 그래서 키워드가 잡히면 산술기하고 푸는 게 무조건 계산이 제일 간단해. 그걸 못 잡으니까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동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아마 우리 앞단어에서 2차 함수 활용 파트 있잖아. 그지? 2차 함수 활용 파트 거기서도 선행한 애들은 이렇게 풀고 있었을 거야. 나도 실제로 선행 많이 한 애들한테 그냥 깝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풀라고 시키거든. 산술기하고 풀라고 시키거든. 그게 회사에 계산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거는 선행한 애들한 얘기니까. 자, 이렇게 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둘레 길이를 구해봐 라고 했죠. 그럼 실제로 이때 AB 값을 구해야겠지. 그지? AB 값을 구하려면 AB 값은 어떻게 구한다? 너네 둘이 서로 어떨 때? 너네 둘이 서로 같을 때. 이해되시죠? 네. 3A랑 2B가 같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건 둘레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얘네들 같을 때겠지 뭐 하고 그냥 구해줬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공부 중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해본 거지. 그리고 시험에는 넓이를 구하라고 낼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실제로 넓이가 많이 나와 둘레보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A랑 B의 값을 충분히 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구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1차원 전지 푸는 것까지 내가 대면을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자,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절대부등식 파트에선 산술기하밖에 안 나옵니다. 푸시-슈가르트는 일반고에선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냥 안 나온다고 봐. 안 나온다고 봐도 되고. 자, 그다음에 앞에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거 몇 개만 해볼게. 그냥 이거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자, 327페이지로 가볼게. 327페이지. 자, 1번. 이거 뭐 해야 되겠니? 증명하려면. 양면 뭐 하면 되겠어요? 제곱하고 빼시면 됩니다. 루트가 들어있잖아. 그지? 괜찮죠? 제곱하고 빼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이 부등식이 무슨 부등식이에요? 1번에 써있는 부등식. 이거 산술기하죠. 그죠? 산술기하 증명을 하죠. 루트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제곱하면 돼요. 해볼까? 같이? 산술기하 증명 한번 해보자. 자,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시겠잖아. 그지? 자, 양면을 제곱할게.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이게 4AB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되겠네. 맞죠? 자, 뭐해? 이항시켜.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남 되십니까? 여기 많이 봤는디? 여기 많이 봤는디?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루어요. 그죠? 자, 당연히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부등식이 성립을 했다 안 했다? 했구나 라고 증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죠? 그죠? 2차식 꼴은 무조건 완전제곱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뭐 정도?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 정도. 그 정도 말고는 안 나온다. 내면 그냥 여러분 틀려도 된다. 어차피 여러분 말고 다른 애들도 부등식 증명하는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오케이? 진짜요? 여러분 부등식 생각보다 더럽게 못해요. 그냥 고등학교 레벨 자체가 고등학교에서 메인으로 가르치는 게 거의 대부분 등식이다 보니까 부등식 자체를 다루는 방법을 거의 몰라. 내가 대학교 가서 거의 다 배웠어.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자, 2번 A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 자, 절대값 많이 들어가 있네. 양변 뭐 하면 될까? 제곱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괜찮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3번. 자, 3번은 그냥 같이 해보자. A가 A제곱 플러스 4B고 B가 2A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K인데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고 싶대. 오케이? 자, 몇 차식 형태예요? 2차식 형태죠? 2차식 형태는 뭐라고요? 2차식 형태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어지간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넘겨보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맞지? 자, 얘는 뭘로? 뭐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겠어?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없던 1 생겼으니까 빼기 1 해줍시다. 괜찮죠? 얘는 뭘로
뭘로 묶어야겠어? 2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돼요. 자, 근데 없던 몇이 생겼어? 2가 생겼으니까 빼기 2. 괜찮지? 자, 요거 계산하면 a-1의 제곱 더하기 2 b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그죠? 요 뒤에 이놈만 뭐가 되면 되겠어? 이놈만 양수로 만들어주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이제 마이너스 k 그냥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죠? k가 몇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죠? k의 최대값은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습니까? 네. 2차식은 거의 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고요. 오케이? 루트가 들어있으면 그냥 제곱하시면 돼요. 별거 있어 없어? 별거 없어요. 절대값 들어가 있어도 제곱. 오케이? 거의 물어보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네. 이러면 절대부등식 끝났습니다. 왜냐면 코이슈바르츠는 그냥 뭔지만 하고 넘어갈게. 코이슈바르츠는 이거 저쪽 왕복만에서도 뭔지만 하고 넘어갔거든. 그냥 이런 게 있다. 왜냐면 이거 그냥 여러분이 학기 중에 이거를 아예 수업을 안 하는 학교도 요새 되게 많아요. 코이슈바르츠에 코이슈바르츠라는 부등식이 있어만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알려주고 넘어가는 학교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럼 시험에 안 나올 거잖아. 그리고 이게 수학적으로 중요해? 앞으로 써먹어? 하고 물어봤을 때 수학적으로 중요한 부등식이긴 한데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에서 마주칠 일은 없어요. 그걸 써서 뭔가 문제를 풀어낼 일은 아예 없어.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코이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이름부터 아시겠지만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떤 모양이냐?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항상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작거나 같더라 라는 이렇게 생겨온 부등식입니다. 이걸 수학천재 코시라는 사람과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만들었대요. 오케이?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절대부등식 내용이 여기 끝이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코시바르츠가 빠져.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좀 있다가 함수 조금만 해보겠습니다.